메일에 보내주신 것만 읽어보면 작업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얼굴의 라인과 코, 그리고 남캐를 그릴 때 어디를 주의해야 하는지 같은 거가 좀 고민이셨던 것 같아요. 좋아요. 일단 전체적으로는 잘 하셨는데 제가 원본 자료를 아니까 그래도 이거를 조금 한번 보자면 여기가 조금 짧아졌습니다. 이게 사람 얼굴이잖아요. 사람 얼굴의 면을 좀 더 도형화해서 깎은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림을 그릴 때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아이홀에 여유가 있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여기가 짧아지면서 같이 여기에 있는 광대 여기도 살짝 줄어들었죠. 그래서 얼굴이 살짝 이쪽에 쏠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가 더 여유가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. 그 점을 다른 얼굴 이런 거 그릴 때도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반측면이죠. 굉장히 많이 쓰이는. 보통 이제 얼굴 같은 거 기준을 제가 전에 잡으라고 할 때 귀 기준으로 잡으면 좋다고 했죠. 보통 사람 얼굴 이 각상을 그려보셔서 알겠지만 코가 살짝 올라가기보다는 보통 현실적인 데포르메에서는 덜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죠. 근데 이제 2D 미소녀 얼굴 같은 경우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라인들이 굉장히 과장돼서 어떻게 보면 고양이 옆모습 같은 형태로 보인단 말이에요. 그게 이 올라간 코가 실사에 가까운 데포르메에도 적용됐다 보니까 살짝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귀끝에 이 끝이 있는 건 좋은데, 이 코끝도 어느 정도 비슷한 위치에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조금만 내려보면 아마 더 자연스러울 거고요. 한번 해볼까요? 좀만 내리기만 해도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죠. 결국 코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요. 여기에 뼈가 있고 이거가 코끝입니다. 그리고 양옆에 콧볼이 있어요. 그 아래에 콧구멍이 있죠. 그렇다 보니까 콧구멍이 너무 이렇게 보이면 조금 들창코처럼 보일 수 있어요. 그걸 고려하면 살짝 아래쪽에 있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보통 이렇게 실사로 보이는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살짝 예쁜 캐릭터 계열일수록 코 구멍을 선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굉장히 면처럼 강하지 않게 표현하는 게 보통입니다. 자, 그리고 이 부분을 헤매신 것 같군요. 이쪽도 사실 이 각상에 보여진 아이홀이 그대로 있겠죠. 그렇다면 결국 안쪽으로 파고든 건데, 근데 이 부분의 명암을 안쪽으로 들어갔다기보다는 이쪽에 면이 하나 더 생긴 것처럼 그려졌잖아요. 그래서 명암이라는 게 결국 입체를 드러내는 그런 빛의 작용이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최대한 해주시고, 이거 조금 더 들어가게 그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거보다는 더 길쭉한 성숙한 거라고 생각하고 가봅시다. 어차피 본인의 그림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니까. 그러면 입술을 조금 없애볼까요? 입술을 그리는 일이 별로 없죠. 이 정도로만 살짝 입술이 있는 듯 마는 듯 이 정도로만 지워도 지금 데포름에 훨씬 잘 어울리죠. 그리고 결국 강조해야 돼야 될 거는 입술을 그리는 이유도 그냥 이 입이 다른 면이랑 어울리게 입체적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면을 보통 미소녀 조금 더 캐주얼한 그림에서는 이 면을 그냥 선으로만 거의 표현하죠. 근데 이제 이렇게 길쭉한 경우에는 채색이 좀 많이 올라갈 땐 어느 정도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면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. 이 정도로만 지워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눈 같은 경우는요, 눈이라는 거는요, 기본적으로는 거의 단순화시키면 다양한 사각형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. 보통은 좌우가 대칭되지 않아요. 그래서 좌우가 대칭되면 굉장히 어색한 형태가 되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속눈썹이 또 캐주얼 그림에서는 중요하죠. 물론 변화가 있고 앞에 힘이 이렇게 실려 있는데 그래도 강약이 조금 부족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걸 그릴 때는 속눈썹 두께, 라인 자체에 확실하게 얇은 가닥과 두꺼운 가닥 이런 게 좀 더 잘 보이게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. 아이홀 역시나 깔끔하게
영감을 넣어주십시오. 그리고 남자 그릴 때 조금 더 신경 쓸 부분들이 있어요. 남자 캐릭터에서 매력 포인트로 느껴지는 거는 보통 좀 성숙함, 남성 호르몬이 느껴지도록, 그리고 인상이 날카로운 걸 보통 더 좋아하죠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요소들이 좀, 이 광대라던가 턱 같은 부분들이 일단은 볼살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아야 되고요. 그리고 이런 턱도 좀 더 샤프하게 보이는 게 좀 더 사람들한테 잘 어필될 수 있어요. 지금도 충분히 샤프하게 그리셨는데요. 보통 잘생겼다 하는 사람들의, 배우들의 얼굴 같은 걸 생각해보면 일단 광대가 살짝 아주 부각이 되어 있다기보단 여기에 뼈가 잘 깎여 있다 라는 게 확실히 튀어나오고요.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 그리고 이 눈썹 뼈가, 그러니까 눈이 엄청 움푹 패여있는 이 아이홀이 강조가 됩니다. 그래서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 살짝 튀어나오게, 조항미남이란 말이 있죠? 그래서 깎아야 돼요. 자, 그리고 이 얼굴도 충분히 잘생겼는데요. 보통 이게 뼈가 보일 정도면 볼이 살짝 마르게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 들어갑니다. 자, 여기도 살짝 넣어줍니다. 이러면 이걸 조금 더 조정하면 튀어나오는 턱이랑 광대랑 그리고 여기 이쪽에 튀어나온 아래턱 같은 게 강조가 되면서 좀 더 잘생긴 샤프한 얼굴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뼈가 더 잘 보이게, 아래에 있는 뼈가 더 잘 보이게 해주시면 돼요. 눈 같은 것도 너무 부담 가지면서 성숙한 데포르메라고 작게 할 필요가 있다기보다는, 너무 좀 실사 느낌으로 하기보다는 적당히 속눈썹의 강조가 조금 덜 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 이런 옆에 있는 캐주얼 그림에서는, 자, 본인도 그렇게 그렸지만 속눈썹을 두껍게 그렸죠. 여기에서 그리신 수많은 이런 아이홀 면들이 있죠. 근데 그런 것들이 캐주얼에선 최소한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. 한 이 정도로만 넣게 되죠. 조금 더 면이 단순화되지 않은 그림들은 이런 수많은 명암들이 조금 더 자세히 표현이 되게 되어 있고, 캐주얼에서는 그냥 속눈썹이랑 뭐랄까 여기 쌍꺼풀이랑 그리는 거를 선으로만 표현할 때가 많죠. 근데 반실사나 조금 더 면이 많이 올라가고 성숙하게 보이는 그림에서는 이런 거가 생략되면 굉장히 뭔가 어색해 보이고 비워 보이는 느낌도 날 수 있어요. 결국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. 일단 이렇게 생략이 덜 된 그림에서는 선보다는 면으로 정보값을 늘려서 보는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묘사를 했구나 하는 걸 좀 더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보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자, 이렇게 캐주얼한 그림에서는 당연히 면이 많은 그림보다는 묘사가 딸립니다. 묘사가 딸린다는 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런 면 같은 거, 그리고 중간 톤이 쪼개지는 거, 이런 게 훨씬 더 적어요. 그쵸? 이게 아주 극대화된 게 셀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주변에 있는 눈 아래, 눈꺼풀, 또 눈의 주변 아이홀 면, 그런 것들이 다 이 눈이 잘 보이게 보조를 해줍니다. 근데 없죠? 여기 옆에는 시선을 끌어주는 면이 없으니까 선을 강조해야겠죠. 그러면 훨씬 더 선이 강조된 형태, 그리고 형태도 강조된 형태, 그리고 무엇보다 크기도 훨씬 더 강조돼서 사람들 시선을 끌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다 인지하시는 상태에서 본인이 뭔가 이런 묘사가 보통은 들어가는데 나는 이걸 빼고 싶다. 예를 들어 뭐 저는 속눈썹이 너무 많은 그림이 싫어요. 혹은 입술에 이렇게 색을 칠하는 그림이 썩 제 취향은 아니고 그쪽으로 가기 싫어요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. 저도 그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합니다. 자, 그러려면 그 요소가 예를 들어 속눈썹을 막 풍성하게 그리는 게 싫다. 나는 선을 좀 더 단순하게 쓰고 싶다 라고 한다면 결국 요소가 주는 역할이 뭔지 파악을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속눈썹으로 정보값을 늘려가지고 묘사를 늘려가지고 사람들이 이 눈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림의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되겠죠. 그런데 그걸 빼면, 그냥 무조건 빼면 너무 밋밋하겠죠. 시선이 안 끌리고. 속눈썹이라는 게
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위가 있고 이렇게 이어지는 게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그리시는 분들 많죠. 근데 그 사람들의 그림은 예쁘고 왜 나의 그림은 그렇게 예쁘지 않을까? 자, 버튜버 모델링을 할 때 그 2D 모델을 할 때 속눈썹도 나눕니다. 그쵸? 이런 식으로 나눈단 말이에요. 감고 떠야 되니까. 근데 본인이 그릴 때도 이런 식으로 파츠가 따지자면 있는 거예요. 이 마디마디가 다 같은 굵기라면 정말 밋밋하겠죠. 그래서 자, 어느 쪽이 더 굵고 얇을지는 본인이 원하는 데포메랑 캐릭터 인상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데, 근데 이거를 좀 더 얇게 다듬는다던가 아니면 이쪽 가운데는 두껍게 하고 중간 끝에 쪽을 뺀다거나 하는 식으로 강약을 주셔야 됩니다. 모든 게 다 약하고 두껍게 하기보다 필압 같은 걸 썼다는 느낌으로 크기를 제가 키우기도 했지만 조금 더 강조가 됩니다. 눈 형태도 입체적으로 보이고요. 코를 살짝 끝에 올리는 버릇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. 똑같이. 네. 그래서 조금만 귀가 여기 있잖아요. 코를 좀 더 이 정도로 그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코끝이 뭔가 성숙한 그림일수록 이 끝에 튀어나온 부분이랑 아랫부분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. 데포르메마다 살짝씩 차이가 있긴 한데 옆모습을 좀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옆으로 그렸을 때 이 코끝이 어색한지 어색하지 않은지 만약에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아주 러프하게 옆에 옆모습을 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자, 이 같은 경우도 결국 이거는 자, 여기 있는 현실을 단순화한 거예요. 이 입술까지는 따라 그리지 않아요. 근데 캐주얼에서는 뭘 따가냐면 자, 이 입라인을 따갑니다. 여기는 정면에서 봤을 때는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면 어떻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. 자, 동그라미가 있고 이렇게 아마 앤드류 루미스 책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이 동그라미들. 저희가 봐야 될 건 이 입술 반실사체를 그릴 거라면 이 입술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봐야 될 거는 그냥 공으로 인해 생기는 이겁니다.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 존재감들이 있겠죠. 그래서 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고 거기를 감싸는 형태로 입을 그려주시면 되고요. 혹시나 여기 이쪽 턱 조금만 더 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. 인지를 살짝 하면서 결국 강조돼야 되는 건 이 선 자체가 아니라 턱이랑 여기거든요. 네, 그거를 살짝 신경 써주면 이렇게 조금 더 강조가 되는 얼굴로 그릴 수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이 정도 해도 괜찮긴 하죠. 이게 일단 평소에 그리던 그 정도의 캐릭터 버르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만약에 좀 더 이렇게 캐주얼한데 조금 더 뭔가 스타일가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그런 캐릭터 얼굴을 그리는 걸 원할 수도 있겠죠.